여러분, 만약에 콩알 만한 가래가 무려 7개월 동안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정말 답답하겠죠? 오늘은요, 한 한의원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바로 이 끈질기고 알쏭달쏭한 증상을 해결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60대 남성분이셨는데요. 이분이 의사에게 털어놓은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네, 무려 7개월입니다. 정말 긴 시간이죠. 이 기간 동안 이 증상은 완전히 이분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. 물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현대적인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, 7개월간의 가래 미스테리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환자분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시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폐기능 검사도 하고 또 항생제랑 소염제도 일주일이나 먹어봤어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웬만한 현대의학적 검사나 치료는 이미 다 거친 상태였던 거죠.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?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했고 병원에서는 그저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합니다.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죠. 자, 두 번째 파트, 단서를 찾아서입니다.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힌 한의사분이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.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후비로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걸리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환자분은 콧물 나는 느낌 전혀 없는데요? 코 뒤로 넘어가는 느낌도 아닌데요?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실제로 진찰을 해봐도 코 안에 콧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럼 뭐죠?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의사의 소견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. 자, 이렇게 눈앞의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한의사분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. 바로 환자의 과거 병력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. 이 환자분이 예전에 비염을 앓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거예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는 이 환자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보고 이건 분명 후비로의 한 종류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정한 겁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, 관례를 벗어난 가설입니다.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한의사분이 한약을 하나 선택하는데요. 이 약의 사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.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. 그 선택은 바로 현계연교탕이었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꽤 잘 알려진 처방 중 하나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이 현계연교탕이라는 약은요,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축농증, 편도선염, 중이염, 심지어 여드름처럼 아주 명확한 염증 질환에 쓰는 약이거든요.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래 때문에 이 약을 쓴다?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한의사분은 환자가 나는 그런 증상 없어요 라고 말하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,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염증을 잡기 위해 이 약을 처방한 겁니다. 정말 과감한 선택이죠. 말 그대로 치료적인 도약을 한 셈입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, 놀라운 결과입니다. 과연 이 과감한 선택,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정말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. 놀랍게도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.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딱 3일 만에 환자분이 증상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. 그리고 며칠 더 지나니까 그 지긋지긋하던 가래가 계속 줄어들었고요. 심지어 나중에는 가래가 아예 생기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. 환자분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한마디가 지난 7개월간 시도했던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. 치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마무리를 위해서 기존 처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분의 전반적인 기력을 끌어올리는 보약을 추가했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을지도 모르는 몸의 허약함까지 함께 다스린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, 재해석된 처방입니다. 정말 흥미로운 사례,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.
첫째, 현계연교탕 같은 약의 쓰임새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둘째, 원인 모를 가래가 계속될 때 이 처방을 한번 우선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죠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, 진단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환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게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글을 쓴 원저자분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이 처방이 모든 가래나 염증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 한의학에는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몸이 좀 차가운 편인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약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또 고름이 생길 정도로 감염이 심한 경우엔 당연히 더 강력한 다른 치료가 필요하고요. 결국 이 하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강력한 효능을 가진 전통 처방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요?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